모두를 위한 모두텍스 TV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간이가세자, 일반가세자의 구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처음 창업할 때 간이가세자로 창업할지 일반가세자로 창업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은 간이가세자가 부가세에 대한 장점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간이가세자를 그냥 무지성으로 선택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간이가세자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먼저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간이과세자를 고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세금이 적다고 이제 알고 계세요. 근데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 이 차이는 사실 부가가치세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매출 매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소득세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부분만 두 개가 좀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간이과세자 장점 먼저 알아볼 텐데,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적다는 장점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라고 하면은 내가 매출을 했을 때 매출에 대한 10% 매출세액을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그 매출세액에다가 업종별 부가율이라는 걸 한 번 더 곱하게 돼요.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한 40%까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조업인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율이 20%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1억에 매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일반과세자는 거기에 10%인 1,000만 원이 이제 매출세액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제조업인데 간이과세자를 냈다라고 하면은 1,000만 원의 20%인 200만 원만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단순하게 봐도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세금이 한 80% 적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매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조금 내게 해줬기 때문에 매입도 공제를 조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원래 10%만큼을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공급 대가,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0.5%만 공제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된다입니다. 아무래도 부가세 신고를 하다 보면은 세무 비용도 들게 될 거고, 그리고 사업자분들이 처음 창업했을 때 사업에 대한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시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까지도 전부 다 이제 신경을 쓸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간이가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을 그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만 하면 된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법인 같은 경우 4번 신고하잖아요. 분기별로 예, 신고하죠. 분기별로 4번 신고하고, 또 일반 과세자는 2번 신고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초기에 개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신고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일이거든요. 네. 뭐 대리인이나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러려면 또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자료도 전송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신고 절차가 좀 간소화되어 있는 게 또 네. 장점일 수 있겠네요.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도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개업하게 되면은 사업 초기에 보통 시설 투자라던가 아니면 장치라던가 비품이라던가 이런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손실이 나다가 나중에는 점점 그게 손익분기를 넘어서고 다시 이익으로 전환되는, 이런 게 일반적인 사업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간이과세자로 내셨으면은 우리가 이제 사업 초기에 이제 시설 투자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하고 다르게 환급이란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처음에 매출보다 매입을 훨씬 많이 해서 투자를 하고 생계산을 많이 받았어도 이거를 부가세를 전혀 환급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건 좀 다른 얘기로, 처음으로 간이가세자로 내고 사업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처음 창업하게 되면 시설장치나 인테리어들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업자분들이 이제 가셔서 돈은 받으시되, 어차피 간이가세자니까 부가세가 많이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아도 되지 않냐? 내가 뭐 10%덜 받을게, 혹은 뭐 15%덜 받을게, 이렇게 하면서 나 그럼 세금 계산 안 끊고 그냥 나 현금으로 받을게. 처음 생각하실 때는 그냥 10% 15% 깎아주신다고 하니까 오케이 하신 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격 증빙이 안 되니까 세금 계산 안 받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간이가세자로 처음 시작해서 환급도 못 받으시고 비용도 처리도 못 받으셔가지고 소득세 때 조금 곤란한 경우에 처해지신 분들을 제가 덜어보긴 했으니까,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결국에는 이제 증빙이랑 연결되지만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격 증빙이 안 되니까. 두 번째 단점이라고 하면은,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사업을 좀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규모를 크게 만들어야지 사실 사업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규모를 크게 만들려면 큰 회사하고 거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법인거래처다, 그럼 그 법인거래처는 당연하게 세금 계산서 요청을 할 거예요, 나한테. 근데 간이과세자는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좀 확장하기에 좀 불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요구를 하셔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는데, 간이가세자 입장이니까 저희가 세금 계산서를 못 끊는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그 둘 간의 신뢰성에도 좀 문제가 생기는 거고. 거래 자체가 뭐 예. 불발될 수도 있을 거니, 사업을 하시려면은 무조건 매출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됐을 때는 과감하게 간이가세자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포기라는 제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세금계산서 말고 또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간이가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을 뿐이지 음. 만약에 제가 간이가세자랑 거래를 한다면 음.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니까 저 입장에서 비용 처리가 아예 안 되냐 음. 그건 아니고 간이가세자분도 뭐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다라고 하면 신용카드에 대한 거래 증빙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해 줄 수 있으니까 현금영수증 발행 그런 증빙들을 바탕으로 간이가세자랑 거래해도 저는 비용 처리는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도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가세자 전부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직전 연도 간이가세자의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면 그것도 좀 완화돼서 간이가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정됐었죠. 4,8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간이가세자 분들께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매출이 4,800만 원보다 밑에다라고 하면은 부가가치세 아예 납부가 면제되죠. 아예 납부가 면제되죠. 네, 예. 그런 것도 또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간이과세자는 아무래도 일반 과세자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특례 규정이라든가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간이과세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지난 2024년 2월 29일 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요. 2024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기존 공급대가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한번 상향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이 좀 많다 보니까 금액 기준이 좀 상향되게 된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저희도 신고할 때마다 부가가치세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적격 증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 건 보통 세금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데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제 임차료를 지급하게 될 거예요. 근데 임차료를 지급하게 되면은 상가를 보유하고 계신 분, 뭐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소규모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해주시고 종이에다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받아놨다가 그냥 영수증이구나 하고 두시면은 부가세 공제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챙겨 놓으셨다가 부가세 신고 때 반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카드도 이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카드를 처음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을 해놔야지 우리가 대리인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등록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그게. 네, 또 들어와서 다운받아야 되고 네네. 엑셀로 다운받아야 되고 뭐 맞아요. 이런 게 있죠. 그 엑셀 받아놓으면 또 그게 우리가 원하는 양식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7월 달인데 만약에 이번 달에 내가 카드를 받았다 그럼 지금 등록해 놓으면 이제 하반기에 대한 매입세액을 다 공제받을 수 있을 텐데, 이거 몇 달 지나가지고 만약에 등록하시면은 앞에 달은 이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있으시면 꼭 지출증빙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선택할 수 있게 되잖아요. 소득공제용 혹은 이제 지출증빙용으로 이렇게 입력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공제용이면은 그 근로소득자를 위한 거예요. 근로자가 그 연말정산할 때 필요한 현금영수증이 있고, 그리고 지출증빙용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서 사업자가 매입세 공제를 받거나 이제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필요한 현금 영수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득공제용으로 끊었다고 해서 다시 지출증빙용으로 재구분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여차하면은 그냥 중복공제로 세무서에서 전화가 또 올 수 있으니까 그건 또 구분해서 증빙을 갖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가끔 매입세액 공제용이라고 저희 세무사 사무실에 거래명세서를 이만큼 보내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명세서 서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명세서는 그러니까 사업자와 사업자가 이렇게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명세서에 불과해서 어떻게 보면 세금 신고용 증빙이 아니라 그 사업자 간의 견적서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해서, 그거는 저희가 받아도 적격 증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매입세액 공제용으로는 아니고요. 만약에 거래명세서를 받으시면 이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는지 사업자분이 직접 체크하는 습관도 들이시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겠어요. 이 영상 보시고 이제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를 선택을 하실 텐데 이걸 뭐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효율이나 뭐 차이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상담한 사례인데요. 이제 칼국수집을 오픈을 준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게 간이과세자가 좋냐, 일반 과세자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죠.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건 사실 일반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랬을 때 그럼 지금 나는 뭘 하는 게 좋으냐 이거를 사실 여쭤보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측치가 필요해요. 그러면 차장님께서는 지금 만약에 개업을 하시면은 올해 말까지 매출이 얼마나 나올 것 같으냐, 그 부분을 이제 예측을 해야지 우리가 뭔가 제가 수치화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매출이 한 2억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럼 일반 과세자 하면 매출에 대한 세금이 2천만 원이라는 거죠. 10%는 2천만 원인데 요 시급을 만약 간이과세자로 내게 되면은 거기다 부가가치율 15%를 곱하게 되니까 이제 납부세액이 3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두 개가 이제 1,7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는 배제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제 이분은 뭘 갖고 비교 대상으로 해야 되냐면은, 내가 매입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시설 장치라든가 인테리어를 할 때 이 1,700만 원하고 본인이 인테리어하고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만약에 그게 1,700만 원 넘는다라고 하면 일반 과세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아니다, 그거보단 더 적을 것 같다, 내가 뭐 여러 가지 더 뭐 발품을 팔아가지고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간이과세자로 하는 게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렸더니 굉장히 흡족해하시면서 아, 제가 원했던 대답이 바로 그거였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연락은 없으시네요, 근데 저한테. 아, 맡기시진 않으신 거예요? 사업자가 그 현금 영수증을 안 끊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현금 영수증을 끊어야 되는데 만약 안 끊는다라고 하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그 미발급 금액 자체의 50%였어요. 근데 지금 조금 완화됐어요. 그래서 그 20% 정도의 이제 가산세가 있는데, 근데 현금 영수증에 대한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게, 일반적으로 우리 헬스장 같은 경우를 볼까요? 되게 잘 되는 헬스장이 있는데 현금 영수증을 잘 안 끊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 PT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바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잘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현금 영수증을 잘 못 끊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경험한 사례에서는 되게 잘 되는 강남의 모 헬스장에서 여기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헬스장에서 약간 이중 스파이처럼 와서 결제를 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안 끊었다고 바로 세무서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현금 영수증 지금까지 안 끊은 거에 그분은 진짜 몇 천만 원 또 과태료를 내기시게 된 상황이라, 그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본인한테 현금 영수증을 끊을 수 있거든요. 010 땡땡땡 1234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끊을 수 있어요. 그렇게라도 그 현금 영수증 증빙을 갖추시는 게 가산세나 나중에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부가세를 좀 낼 때 알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래서 사실 저도 거래처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세금을 낸다는 건 다 아세요. 그리고 부가세도 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소득세도 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고객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적당히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만큼 내게 될지를 조금 더 미리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세무사들이 볼 때는 저희가 예를 들면 부가세 신고하기 한 뭐 일주일 전 뭐 이렇게나 이제 납부 금액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드텍스라는 세무사들이 만든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매출 매입 내역을 가지고 이거를 환산했을 때 부가세가 이번에 얼만큼 고지될 것 같다라고 미리 좀 예상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도 저희가 오픈 베타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걸 통해서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하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 이세무사님께서 오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아무래도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큰 금액의 세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나 시작점에 대해선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증빙에 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또 지나침이 없습니다. 앞선 내용들이 이미 인터넷이나 유튜브 혹은 블로그 등지에서 간단하게 보시고 큰 고민 없이 사업자분들이 정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저희가 후에 검토할 때 왜 이렇게 하셨지? 라고 안타까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땐 저희 전문 세무사 분들이랑 충분히 상의하시고 이제 창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드텍스 TV에서 이번 주제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세금과 관련된 다른 주제들 우리 모드텍스에서 전부 다 다룰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댓글에 이런 내용도 알고 싶다라고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자들의 사업 파트너 모드텍스가 함께하겠습니다. 모두 알림, 모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